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지금 현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라를 너무나 위기로 몰고 가기 때문에 대사관님으로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대사님 오늘 얼굴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힘내세요, 대사님. 얼굴이 좀 무겁겠죠. 네. 뭐 어디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마음이 편할 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얼굴에 그러나 그 표시가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금방 알죠. 맨날 그래요? 대사님을 접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직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네. 대사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와가지고 나경원이만 만나고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여기 만나지 다 만날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만 만나고 문재인 씨가 안 만나고 갔어요. 문재인은 안 만났지만 국방장관도 정의용, 만나고 정의용도 만나고 정경도 강경나 다 세 사람 만났는데 예.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예. 나경원을 아침에 만났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것은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그걸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네네. 그거 굉장히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그 트위터에다 자신이 냈어요. 네. 이 나경원이가 낸 게 아니라 그 사진하고 그걸 자기가 냈더라고. 볼턴이. 와. 그런데 이건 볼턴이 누굽니까? 예. 김정은이가 제일 아주 죽여야 될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북한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게 사실 볼턴의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강력하게 나가는. 그렇지. 네. 그게 물론 그 화염과 분노 이런 용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지만은 그 뒤에서 그런 사상과 이념, 그런 철학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볼턴이에요. 이 악의 축, 이거는 적당히 타협해서 될 게 아니다. 핵을 안 버린다 얘는. 그러니까 끝까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하여튼 북한을 완전히 그냥 그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협상 국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그동안에 김정은 뉴스에서 뭐 밑에 있는 것들이 또 볼턴 욕을 하고 난리치고 뭐 그랬잖아요. 제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같이도 갔다. 요번에 이 판문점에서 만날 땐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또 오사카 그 G20 정상회담 때도 볼턴도 갔어요, 사실. 근데 제일 미워하는 거니까 그건 따라서 문재인이도 제일 미워하죠. 왜? 그건 같은 편이니까. 그 꼬봉이니까. 수석 대변인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온 거는 사실 가겠다 그래서 온 거죠. 네. 급하게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부에 있는 대표적인 그 책임자들을 만나기 전에 나경원부터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 이 문재인 정권이 도저히 뭐 다른 경제 이런 거 떠나서 이 안보 그리고 대북 절대 안 되겠다 얘들은. 네.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거기서 볼턴이야 뭐 맞장구를 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 듣고 그건 다 볼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대로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문재인 정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쪽 평양에 김정은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커요. 네. 그걸 딱 했다는 건 난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한테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불만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나경원이가 이번에 만났다는 건 대단히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죠. 23, 4일 여기 왔는데 볼턴이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요.
25일에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거 보니까 그때 와서 한 것은 그 무슨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추측한 게 저 호르무스 해협통 거기에 그 우리 지원 병력을 보내라 또는 뭐 같이 협조해라. 이저 무슨 얘기인가 뭐 했는데 하여튼 그 나온 거는 오늘만한 기사만 보고 그랬나 하는데 그 방위비 분담 엄청 올렸어요. 그거를 이제 오로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볼턴이. 근데 그건지 아닌지 난 뭐 딴 얘기 조금만 했겠죠. 그러나 주 목표는 그거다. 근데 이게 보통 뭐 이거 배를 올리는 게 아니야. 5배를 그냥 꽉 친 거예요. 금년에 결국 그 10억 불 좀 넘는 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리를 하고 나중에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 1년 내내 협상을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큰 싸움이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에 5배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너희가 한국을 지켜달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저 미군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럼 그 돈도 필요 없지 하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미군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너희들이 받을래 안 받을래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 이게 그거 그래야 우리가 지켜준다. 그것은 결국 이제 별로 흥정하기 어렵게 됐어 내가 보니까. 근데 난 당연히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한미 동맹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이 자식들이 1년에 뭐 50조씩 60조씩 풀어와서 무슨 뭐 이렇게 일거리 만든다 그러고 이렇게 다 그냥 다 돈을 다 허비하고 그러고서는 아무 실적도 없고 1년에 복지비를 갖다 100몇십 조를 갖다 쓰는데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이 안전을 지키는 이 안보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져요. 그걸 지키는데 6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껌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하여튼 저 종북 주사파들은 또 지랄하겠지. 그러나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된다. 예. 그래서 네. 요즘 나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도 자꾸 티각티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하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편을 들게 되고 미국 편을 들게 됐어요. 그냥 나는 매국노지. 요즘 따지. 이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놈은 말이야. 매국 조국이라는 친일이냐 이적이냐. 아, 친일은 이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친미도 이적이지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적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근데 대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요. 문재인 씨가 가장 친일주의자 김태수 이 사람에게 변호를 했어요. 그 친일파인데. 근데 이거 노무현 문재인이가 이 사람을 변호를 해가지고 변호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그 친일파 명단에서도 빠졌어요. 빼줬어요, 이 사람을. 대사님 오늘 그 기사 보셨나요? 나 안 봤어요.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그게 덮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친일 부역자들 전부 다 재산 압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김태수가 죽었어. 죽고 나니까 가족끼리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서 재산 그 유산 상속세 있잖아요. 상속세하고 이게 100몇십억이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래갖고 오늘 그 곽상도 국회의원이 이걸 까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매국노를 반일 감정을 지금 앞세우는 거 이거 잘못됐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신이 친일파를 변호를 해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서류를 위정해가지고 이게 상속세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씨 본인이 오늘 곽상도가 아예 노골적으로 다 깨버렸어요. 제가 오늘 방송했어요. 그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서 수입료도 또 많이 해 먹겠구만. 그러니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그거를 받지 않고야 김태수를 저렇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이 지금 문재인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거 막 하고 자력갱생하자. 아, 자력갱생이 여기 뭐 북한입니까? 자력갱생하게. 맞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씨는 자격이 없어요. 대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자격이 물론 없죠. 근데 예. 뭐 그 사람을 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뽑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 뽑았어요. 전부 네, 그냥 이 네.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그냥 뭐 부풀리고 그냥 선전선동해가지고 국민 감정을 자극시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도 당하고 네. 그런 분위기 때서 헌재 판결도 나고 8대 0이라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이가 뭐 휴가 갈 걸 봤나 보라고 뭐 휴가 안 간다. 그걸 뭐 큰 또 대서 특비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더 큰 쇼지요. 예, 쇼입니다. 아니 뭐 제주도 가서 뭐 또 갔다 왔다면서. 예, 제주도 2박 3일. 예. 그거 발표하기 전날 이미 거기 있었다면서.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누가 아침에 그건 뭐라 그러는가 왕따인데 왕따가 한두 사람한테 왕따가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왕따 아닙니까? 예. 미국하고도 이렇게 돼 있지. 예. 이번에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 방공 식별구역 침범한 거. 근데 사실 중국이 금년만 들어서 23번이나 그걸 침범했거든요. 러시아는 12번이나 침범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쉬쉬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영공 그 침범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이게 이제 크게 이제 클로즈업이 됐는데 이거 그 자체가 엄청난 사고죠. 네. 엄청난 이거 국가 안보가 이 완전히 이제 깨진 사고예요. 그게 네. 그거 전쟁 무슨 나고도 남을 만한 사고입니다. 영공을 전 폭기가 와서 그냥 해서 그러면 그걸 당장 쏴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사고인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더 큰 사고를 국방부에서 한 얘기하고 청와대에서 한 얘기 다르잖아요. 네.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오후에 한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걸 상대국에서 보면 어떻겠어? 이 새끼들은 뭐 아무리 밤중에 가서 해도 그거 모르는 새끼들이구나. 더군다나 그거를 일본이 뭐 초기에 얘는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거기다 대고 사격을 했냐 상의도 했는데 예. 그 틈새를 한일 분쟁하는 그 틈새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삼자가 그렇게 노린 거예요. 네. 왜 노렸냐? 그 와중에 김정은에도 그 잠수함 3,000톤 그걸 갖다 그걸 쇼를 하고 그거를 거기는 이제 미사일을 3발이나 실 수 있는 큰 배인데 그거를 이제 동해안에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이 무슨 이스칸데르 이제 이름도 지금 몰라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600km 이상 날아가는 그것도 저고행을 해. 그거 우리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가지고 공격이 어렵고 네. 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거 가지고 공격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저공 50km 저공으로 가다가 목표물 가까이 가서 급히 올라갔다 또 이렇게 급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가공할 만한 그 무기를 개발한 걸 시험을 했는데 꿀 먹은 봉오리야, 이 문재인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 얼마나 모욕을 했어요. 넌 마 이건 너한테 대한 이거 경고야. 까불지 마라 그러니. 네.
뭐 그런 표현 내가 말하자면 거기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야. 네. 그런데도 그냥 아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제적으로 병신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그리고 뭐 그 휴가를 반납하고 뭐 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있으면 만한데 뭐. 휴가를 반납하고 서울에 있었는지 그건 무슨 맞습니다. 나오겠어요 네, 그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있으나 지금 마나. 하고 있는 게 조국이라는 놈 시켜가지고 그건 또 그래서 아마 그 거기 현직에 있으면서 SNS 자꾸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법무장관을 시킨다나 어쩌고 저쩌고 난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걸 해가지고 별별 소리 다 찍고 있어. 일본 공격 수요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그거를 솔직히 시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하고 대화를 해서 수습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본을 공격하고 반일 무드라고 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벌리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WTO 가서 제소를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지금 오늘 갔는지 몰라 강경화가 저 태국에서 지금 그 ARF라는 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게 이제 네. 내일 그리고 3일 거정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멤버가 27개국이 멤버예요. 그 아세안이 그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뭐 베트남, 뭐 저 라오스 뭐 다 그 아세안의 7개국. 네. 이 저 말레이시아도 포함해서 브루나이 10개국. 거기다가 이제 대화 대상국이 10개국이에요. 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들어 대한민국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호주, 뉴질랜드에서 또 10개국이 들어가요. 거기다 이제 서남아 제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27개국인데 그것도 네. 27개국 이제 외무장관이 만나는 그게 큰 회의죠. 그러니까 거기 폼페이오도 오고 중국의 왕이도 오고 여기 저 오노따라도 오고 저 러시아의 그 외상 그 누구야 무슨 로페야 그 친구도 오고 오는데 여는 그것이 이제 신문들이 자꾸 긁어대는 게 강경화가 이번에 가서 고노따라고 거기서 만나서 이걸 조정을 하다 마지막 기회다. 거기 또 미국의 폼페이오도 오니까 3자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조정하는 그것도 가능하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미 일본은 방침을 정했어.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 그것은 이것이 무역 문제가 아니라고 일본은 이미 얘기했어요. 예. 안보 문제다, 안보 문제. 예. 안보 문제를 했는데 안보 문제가 뭐 WTO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보 문제 일본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불화수소라는 거, 에칭가스라는 거. 그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40톤이 그냥 이상하게 없어지고 그게 북한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 의혹이 있고 너는 그 너희들이 북한에 보내지 않았던 증거를 대라. 자꾸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 이놈들이. 될 게 없으니까. 예. 그 오히려 너희가 대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건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둑놈이 저 도둑질 했는데 검사가 너 인마 도둑질해. 그러니까 아니 그 까꾸른가 하여튼 검사도로 그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데 검사가 이거 벌 주기 전에 합니까? 근데 하여튼 대사님.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튼 뭐 이 모든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 너무나 많은 이 오류 그리고 국가를 과거로 희귀하게 만드는 이 모든 원인은 문재인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김정은이가 지난번에도 또 미사일 또 430km짜리 단거리 미사일 최신형 개발한 거를 또 만들고 쓰고 있고 또 이번에도 뭐 잠수함도 동해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이런 거를 보면 참 자 미국이 당연히 국방비를 정액시켜 달라면 저는 복지를 줄이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탄도미사일 430km 단거리 쏘면 그냥 저거 한 방만 떨어뜨리면 대한민국 그냥 그게요, 사라지죠. 600km 이상을 가는 거랬는데, 그것도 600km도 이 자식들이 여기서는 우리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 어물어물한데. 처음에 한 발 쏜 거 430km 갔다는 건 그건 뭐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690km라는 게 또 갔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소위 지소미아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하고 지소미아. 정보 협정하는 네, 거. 네. 그 지소미아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한테서 그 정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다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까지 다 확인한 그걸 여기 우리한테 준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결국 다시 맞춰가지고 두 발 다 600km를 갔다. 이렇게 이제 수정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형편없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600km든 뭐 690km 난 그건 모르지만은 그게 600km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다 가. 대한민국 어디 나가다가. 대한민국에 지금 뭐 그 당장 서울은까지가 뭐 200-300km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도 아니고 여기 우리 저 평택 기지도 다까지가 뭐 그냥 갈 수 있고 뭐 제주도까지 가니까. 그리고 일본의 저쪽 서해안에 서쪽에 그 사세보라는 군항이 있어요. 거기도 미군들이 그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런 데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급 그 루트인데 그게 거기까지 다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아이 그거 뭐 저들끼리 하는 건 뭐 우리 미국한테 경고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건 조금 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트럼프가 조금 속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우리 조선일보 사설이 또 까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나 그건 또 그 트럼프 생각은 사실은 확실해요. 이 북한 핵 문제는 CBI도 그걸 해야 된다고 그 확실하게 하고 그 기조가 지금도 꼭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 깡패 같은 새끼 이렇게 불러내려고 그렇게 자꾸 얼르고 그러는 걸 가지고 그걸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네. 아무튼 참 대한민국 운명이 저 김정은이 손에 놀아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도 뭐 휴가를 가니 안 가니 그게 언론에 나올 거리나 됩니까? 문재인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이거 오류하고 있는 것 이거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요. 휴가 가는 사실은 볼턴이 왔을 때 문재인이 당연히 만나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그때는 그렇게 자주 안 왔지만은 과거에 대통령 때도 백악관에 그 안보보좌관이 오면은 이 백악관에 뿐만 국무장관이 오든지 안보보좌관이 오든지 국방장관이 오면 우리 대통령이 꼭 만났어요. 네.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재인이 벌써 몇 번째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휴가 갔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친 놈이죠. 예. 참. 왜냐하면 그 만나면 김정은한테 욕을 먹고 야 이 새끼 왜 만나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야. 네. 뭐. 자, 근데 이번에 또 대사님 그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으로 뭐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놓고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러시아 대사님이셨으니까. 그건요. 그날 보니까 여기 무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대사가 와 있잖아요. 네. 대사관에 대사 보좌관으로서 무관이 있어요. 무관이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이제 수석 무관단이 별자리가 하나 있고 거기 이제 대령들이 몇 사람 있죠. 네. 무관단인데 그거는 국가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이제 여기 여기 대사가 없더라고. 러시아 대사가 뭐 휴가 갔대나 뭐 해서 또 그것도 대리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고, 저쪽에서는 무관 보좌관을 불러서 했는데 뭐 대령급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현지에서 그건 뭐 글쎄 뭐 그 사람이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국방부가 말을 지어냈는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네. if 영어로 if 예.
그것은 좀 유감스럽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방부 아저씨가 그냥 바로 벌써 뭘 인정하고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본부에 보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임마. 그리고 야단 맞았겠지 이놈은. 그리고 이런 거요. 영공을 침범했다는 게 금방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판결이 안 나요. 이런 건. 국제적으로 그걸 증거하면 어디 가서 그걸 재판을 받아? 이게 강대국간에 씨름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약자니까 더군다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밀고 내리는 거야. 야 임마 우리가 언제 침범을 해? 자식들아 막 멀건 저 하늘에 우리가 비행기 훈련 연습하는데 너희들이 총 쐈잖아. 지금 까꾸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 문재인이가 주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한마디 해야지 이럴 때는. 네. 아 이거 지금 전쟁 난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 꼭꼭 숨어댕겨 그죠? 미친놈 아니야 그거? 아, 우리 저 대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아주 존경하시는 분인데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아이고. 뭐 말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한미일 5월 아니, 7월 근데 31일부터 예, 내일부터 8월 하는데 3일까지 열리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지금까지는 대개 그런 데 가서 하면은 미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들이 참여할 때 대체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 그 외무장관이 만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접도 받아. 우리는 또 여자기 때문에 강경화가 여자를 또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해서 뭐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그걸 그렇게 사진 찍는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무슨 3자 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예컨대 일본하고 한국 간에 지금 우선 이 27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런 문제까지 난 거기서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봐요. 그건 그런 데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미국이 지금 거기 발을 당기기가 어려워. 그리고 처음서부터 G20에서 문재인이가 이 누구야 아베한테 그냥 그 외면당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이걸 발표를 했거든. 3계품 그 수출 규제를.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미국하고 전혀 한마디도 그 양해가 없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잘 해봐라. 그 하여튼 한일 관계가 잘 가야 된다. 한미일 삼각 안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원론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중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나 외교부들 자꾸 이제 그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지. 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이것은 왜 이것이 사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시 복기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점이 이 점이다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안보상 그 의혹 있잖아요. 그 불화가스 40톤 행방불명된 거. 네. 그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거 얘기하면 풀리잖아요. 예. 자, 아무튼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에 한미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 역할을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본의 감정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뭐 이놈들이 무슨 뭐 죽창가가 어떠니 뭐 있다고 소리나 하고 무슨 뭐 불매운동하고 뭐 유니클로 뭐 안 사고 뭐 무슨 일본 자동차 그 렉서스라는 게 사실 일본 자동차지만 그게 미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뭐 두드려 보시고 있다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자, 그럼 대사님,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백악관에서 볼턴이 오셔가지고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0억 불 이렇게 이제 금년도에
아마 올해의 이 논의를 하면 협의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뭔가 인상되는 돈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대사님 그렇지.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지난번까지 이제 이게 그 3년에 한 번인가 5년 좀 장기간 한꺼번에 이제 그 패키지로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1년 단위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제 곧 이제 금년에도 벌써 곧 아마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 볼턴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 정도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백악관 소스로 나온 기사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죠. 근데 이거에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골치 아픈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요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 내용이 뭐냐? 네. 주로 지금 미군 기지가 여기저기 있지 않지? 이제 다 평택으로 다 일원화됐지만 평택이 큰 도시거든요 하나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땅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비나 무기나 이런 건 이제 미국이 부담하는 거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지역에서는 인건비 등등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미군들 월급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 특히 작년에 심했는데 작년 초부터 이 자식들이 장난질하고 그러니까 소위 전략 자산이라는 게 이 항공모함이 뭐 세 척씩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B1B, B12 이런 그 전략 큰 폭격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수시로 왔잖아요. 네. 그것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항공모함이 한번 저쪽에서 미국에서 움직이면 그것이 한번 움직일 때 몇억 달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값 보고서는.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 이제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뭐 조금 무는 걸로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 그걸 다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급해서 너 지켜주느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우리 돈 쓰고 그러냐 그런 얘기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자선 사업가입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그 WTO 이거 물론 중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한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죠. 소위 그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자 나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우리가 지금 OECD 이거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WTO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후진국 대우를 어떻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분야에서 굉장히 혜택 입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는 WTO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딱 하면요. 이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게 큰 앞으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이 자식들 돈 많이 벌다 흥청망청 쓰고 그러는데 뭐 저희 방위는 그렇고 뭐 무역도 그렇게 짜게 굴고 그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손을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거기 대항해서 상대해서 그 이기기가 어렵다고.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동맹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자세, 일본하고도 같이 오는 자세, 이런 자세를 보였더라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미국의 특별한 그 배려를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 뭐라고 그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이게 참 지금 뭐 하여튼 도처에 우리가 이제 적이라 할까 하여튼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당한 신세가 바로 오늘 이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문재인이가 빨리 북한 끄란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헛도트린 것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어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 이게 나라가 사는데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럼 내려와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 저녁 방송은 우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정말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뭐 안타깝다 못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대사님께서 참 많은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사님 또 하실 말? 예, 대사님 8월 15일은 광화문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날 한 200만만 나오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좀. 예, 최근에 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네.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연말까지는 하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에 다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여하고 있는데 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많이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광훈 목사를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목회자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종북 세력에 한 발 담근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그건 뭐 학자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또 나머지는 이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 그 목사들은 또 교회 약점이 잡혀가지고 네. 이 정부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눈치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형 교회는. 네. 요번에 그 부울경 그 부산 울산 그 부울경. 예, 저 경북. 경북 예. 저 부산 거기서 목회자들 650명이 지금 또 일어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도 보면 조그만 교회 예. 다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대형 교회는 안 나와. 예.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에 그 우리 조옥순 대표도 포항에서 그런 거 이제 서명 운동도 받고 그랬다는데 5,000명 가까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전거해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이제 우리 한 100만 명 이상 200만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거 우리 열심히 이제 예. 해야 된다. 나와서 예, 문재인 그래서. 정권 규탄해야죠. 예.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